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간단하게 게시판 구조, 기본적인 틀 좀 만들어 봤고요.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이제 무한루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지 않게끔 설정해 놓은 뒤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코드는 잠깐 진행을 멈출 거고요. 이제 GitHub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드를 형상 관리, 소스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먼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GitHub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본인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GitHub이 뭐 하는 사이트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이 GitHub 가지고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녀석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도 같이 진행을 할 부분은 형상 관리예요. 편한 말로 그냥 소스 관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 버전 관리 정도로. 자, 우리는 어제도 여기다가 STS를 설치하고 나서 코드를 작성을 했다시피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갈 거예요. 그럼 어제 작성한 코드와 오늘 추가로 작성한 코드, 그리고 내일 또 추가로 작성할 코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 데이터 코드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중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타이밍도 생길 것이고 뭔가 잘못돼서 처음으로 돌리고 싶은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작성한 코드를 누군가에게 공유해줘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개발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협업이에요. 절대로 혼자 개발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느낌을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기능들이 이만한 사이즈의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네모 하나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해서 혼자 만들어내는 그 일은 거의 9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기획이 되고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가 적게는 10명 넘짓, 많게는 몇십 명, 이런 식으로 진짜 적게는 소수의 인원으로 한 대여섯 명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0명 이상이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10명에는 순수한 개발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퍼블리셔나 디자이너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프로젝트 리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개발자들은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파트를 진행해 줄 것이고 누군가는 이런 파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다 쪼개요. 그럼 그 파트 안에서는 내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웬만하면 내가 맡은 임무는 내가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1인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내가 맡은 파트가 이 프로젝트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파트가 절대 아니겠죠.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내가 맡은 임무고 내가 수행해야 될 부분이다, 파트다 라고 해서 내가 얘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 코드 안에다가 내가 만든 부분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코드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기능들도 알아서 합쳐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GitHub 같은 툴입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작성한 코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 이것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져와서 문제없이 병합하고 합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순수하게 내가 하고 있는 작업물에 대해서 결과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발자한테 GitHub은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GitHub이라고 하는 애가 완전히 대중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SVN이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공유 폴더 라이브러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의 이목을 끌고 대중화가 되고 나서 현재로서는
SVN을 쓰는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GitHub은 기본 패시브로 가져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GitHub을 사용할 거라는 거.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완료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가 저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GitHub을 조금씩은 다 사용을 해보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잔디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잘 심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성실도를 판단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심기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계정은 수업용 계정이에요. 제가 실제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 계정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용으로 진행하는 계정이라서 잔디가 좀 빈 곳이 많죠. GitHub을 사용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꾸준히 잔디가 심어질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레파지토리 들어가 줘야겠죠? 레파지토리는 뭐였죠? 사용을 해보셨다고 했으니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GitHub 안에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부분, 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폴더예요, 폴더. 하나의 폴더죠. 내가 만들어낼 저장소 폴더입니다. 근데 이 저장소 폴더는 어떤 저장소예요? 얘는 원격 저장소가 되겠죠.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상에 만들어진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계정만 정확하게 로그인을 한다면 접속이 가능한, 혹은 내 계정이 아니더라도 공개 여부에 따라서 누구든 접속이 가능한 그런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레파지토리, 폴더의 역할을 하는 원격 저장소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겠죠. 왜?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는 이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드를 내려받아서 실제로 개발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요. 레파지토리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뉴 레파지토리 하나 해줄게요. 레파지토리 네임은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사용할 레파지토리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어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자바만 활용한 게시판, DB까지 활용한 게시판, JSP 활용한 게시판, 스프링부트 게시판 4개 만들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4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5개의 레파지토리가 필요할까요? 이건 선택이에요. 레파지토리를 하나로 두고 이 안에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레파지토리를 분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복잡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따로따로 관리를 했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니까, 레파지토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냥 여러 개의 레파지토리 만드셔도 된다. 레파지토리 만들 때 중요한 특징은 이름만 안 겹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레파지토리 이름과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레파지토리의 이름이 동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적당히 지어주면서 레파지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024 05 EAM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2024년 5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런 의미예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우리 굳이 완전 비공개로 해서 나 혼자만 볼 이유가 없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 코드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을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퍼블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원격 저장소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원격 저장소에 접근할 때 사용할 주소가 여기에 보이는 이 주소예요. github.com 그리고 제 유저 닉네임이죠. 여러분들 유저네임 그리고 레파지토리 이름 그 다음에 .git 여기가 해당 방금 전에 만들어낸 레파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주소다. 그럼 우리는 이 주소만 제대로 알 수만 이 주소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컴퓨터든 상관없이 이 원격 저장소에 접근해서 코드를 눈으로 본다거나 내려받는다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해당 코드를 저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커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업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드를 커밋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작업 하나를 해줘야 돼요. 어떤 작업이냐?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STS에 작성한 코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그 해당 컴퓨터에 물리적인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STS 접속할 때 설정했던 워크스페이스 안쪽에 물리적인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갈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해 놓은 폴더를 이렇게 탐색기를 통해 찾아 들어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에 우클릭 그리고 프로퍼티스 들어가시면 바로 리소스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리소스 페이지에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가 내 워크스페이스에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가리켜줘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얘를 눌러준다면 알아서 그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굳이 탐색기를 통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도 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우클릭하고 프로퍼티스에 들어온 과정은 프로젝트 클릭하고 Alt 엔터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축키들은 지금 여기 보면 써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숙달이 되어 있으면 작업 속도는 확실히 올라갈 거니까 하나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워크스페이스에 와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뭔가 .settings, bin, src, 클래스패스, 프로젝트 같은 파일과 폴더가 총 5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 워크스페이스 안쪽에 있는 우리가 방금 열어버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는 폴더 안쪽에는 파일과 폴더가 총 5개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이 폴더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럼 이 프로젝트 자체 우리가 지금 얘 열어봤더니 src는 동일하게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없죠. src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settings는 뭐고 b는 뭐고 클래스패스는 뭐고 프로젝트는 뭐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랑 양쪽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src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main.java가 동일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기본 프로그램이 인텔리제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 노트패드 같은 걸로 열면 자바 코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파일로서 저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디폴트 패키지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안쪽에 src, 소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이 소스 폴더 안쪽에 바로 main.java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 패키지에 따른 폴더가 이 안쪽에 또 생성이 되면서 그 안쪽으로 파고들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럼 나머지 이 녀석들은 뭐냐? 그냥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설정이나 세팅 같은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 폴더다. 이렇게 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녀석들을 커밋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하나 같이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럼 일단 우리의 물리적인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파악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원격 저장소에 이 물리적인 파일을, 이 파일 자체를, 이 폴더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실제 원본 파일, 이 녀석을 이 녀석이 있는 공간을 로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itHub을 사용할 때는 항상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 GitHub 사이트에서 만들어낸 이 이름으로 된 원격 저장소는 원격으로 온라인상에 저장해 놓을 저장소인 거고, 우리가 방금 눈으로 탐색기로 가지고 파악해 놓은 로컬 저장소 부분은 실제로 코드가 저장되고 있는 물리적인 경로다. 그러면 로컬 저장소에 있는 main.java라고 하는 그 녀석, 그 파일을 우리는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커밋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이 둘을 연결하는 과정을 할 건데, 이걸 뭘로 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깃배시를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깃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녀석, 이런 걸 사용해도 되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수업에서는 그냥 깃배시 사용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 방식이 제일 좋아, 이 방식을 꼭 해야 돼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한 방식 추구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나 스스로 코드를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깃배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자, 근데 깃배시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구글에 git이라고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아마 학원에 원내에 계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건데,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모르겠네.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 말고 추가로 설치를 해버리죠. 그리고 깃배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다고 해서 다운을 받을 때 뭐 기존 걸 지우고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딱히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금 2.45.0 버전까지 나타나 있네요. 자, 일단 크롬에 깃을 치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냥 git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쯤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죠? 2.45.0 버전으로 이 녀석 그냥 클릭해 줄 거고요. 자,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32비트, 64비트, 뭐 폴테이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셋업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32비트짜리 컴퓨터가 거의 없죠. 64비트가 일반적이니까. 자, exe 파일 하나가 설치가 되었을 거고요. 해당 exe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설치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설치 exe 파일을 그냥 실행해 줄게요. 그러면 셋업 창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밑에 보면 only show new op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next.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next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편집기 설정하는 건데 우리도 빔이라고 하는 편집기를 그냥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ext. 얘는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위에 있는 걸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next. 얘도 next.
얘도 next, 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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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따로 건드릴 거 없이 그냥 쭉 next만 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상 기본값으로 잡아준 것들이 이제 크게 우리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패시 같은 것도 이제 예전 버전을 혹시 사용해 보신 분이 있다면 버전이 바뀌어 오면서 약간 차이가 생겼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커밋을 하는데 어떠한 과정이 추가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처음 보는 그 환경이 발생을 하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놀라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요즘 뭐 인공지능들이 검색 결과를 상당히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체크박스는 해제하고 그냥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패치노트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러면은 설치가 끝이 났는데 이게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이나 어떠한 폴더에 가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이 우클릭을 했을 때 중간쯤에 Open Git GUI here, Open Git Bash here 이거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잘 나타난다면 깃배시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설치가 끝났는데 우클릭을 했을 때 이 녀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설치가 뭔가 잘못된 거니까 재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저장소랑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깃배시라고 하는 툴도 설치를 완료했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현재 이 폴더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워크스페이스 안쪽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폴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걸 잘 유의를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우클릭 git bash here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it bash를 열었을 때 이쪽에 경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폴더, 워크스페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가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까지 나와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에 들어오지 않고 워크스페이스에서 git bash here를 열었다면 당연히 경로는 워크스페이스까지만 잡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뭐 곤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레파시토리도 따로 분리를 하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통과. 자, 그 다음은 이 로컬 저장소 이 녀석한테 이 해당 폴더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 지금 GitHub이랑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금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기초적인 명령어가 한 번 필요합니다. 그거는 git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git은 이제 gitbash에서 사용할 때 git 관련된 기능을 쓰기 위한 기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it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수행해야 될 기능을 담당하는 커맨드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init은 초기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로컬 폴더를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폴더 자체를 GitHub 관련된 Git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기능들을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초기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초기화라는 단어랑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기화는 아예 없애버린다의 의미가 강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한다의 의미로 초기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주면요.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어쩌고 하면서 그냥 한 줄 나오고 그냥 다시 명령을 입력하게 나왔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폴더 옆에 마스터라고 하는 괄호가 하나 생겼죠.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초기화가 잘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init 하는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컬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에 git init을 한 번 했다면 그 뒤는 안 해도 돼요. 맨 처음에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되어 있는 해당 폴더들은 또다시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git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케이. 이거부터 아니다. 그냥 이거부터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컬 저장소랑 원격 저장소를 실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격한테 너 지금 원격 저장소 이 레파지토리한테 너 지금 이 로컬 저장소가 너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파일을 넘겨주기 위해서 너랑 연결할 거야. 그리고 로컬 저장소한테는 이 해당하는 주소로 가서 앞으로 네 파일 올릴 거야 라는 식으로 얘네 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명령어는 git remote add origin 여기까지가 이제 명령어예요. git은 기본 git 기능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 시작이었고 remote add origin 이게 우리가 기능을 수행할 명령어다 라고만 그냥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 저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아까 원격 저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주소를 우리가 복사해 줄 겁니다. 이쪽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복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시 명령 이 gitbash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이 bash라고 하는 녀석은 쉘 형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V로는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Shift Insert를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면 git remote add origin 뒤에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원격 저장소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음 명령어로 입력밖에 나왔는데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줄 작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rc라고 하는 폴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세팅 같은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드를 수정했을 때 매번 같이 올려줄 필요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앞으로 같이 커밋하지 않을 거야. 이 녀석들은 커밋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그런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vim git ignore 자, 여기서는 이제 vim이라는 건 vim 편집기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git ignore는 내가 이 편집기로 만들어낼 파일의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게 빔이라고 하는 편집기입니다. 그 편집기로 파일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파일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커밋할 때 배제시켜도 되는 파일들 리스트를 쭉 적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키보드를 막 눌러보면 입력이 안 돼요. 근데 I 혹은 알파벳 I 혹은 A를 눌러보시면
이 하단에 insert라고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insert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타이핑을 하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알파벳 A 혹은 I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insert 모드, 삽입 모드로 꼭 들어와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제시킬 파일들의 이름들을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classpath, 그 다음에 .project, .settings, 그 다음에 bin,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뭐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거의 같이 하는 기본 구성 요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빌드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줄을 입력하고 나면 여기 밑에 이제 물결은 아직 입력되지 않은 줄이고요. 5줄 입력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모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키보드를 누르면 타이핑이 되겠죠? 그래서 삽입 모드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ESC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인설트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는 다시 또 뭐 다른 키보드를 눌렀을 때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삽입 모드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Shift 콜론을 찍을 거예요. 콜론은 이제 알파벳 L 오른쪽 그리고 따옴표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냥 찍으면 세미콜론이고 Shift를 누르고 찍으면 콜론이 찍힙니다. 이렇게 콜론을 찍어준 뒤에 WQ 느낌표를 입력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저장하고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명령어나 이제 뭐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사용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이런 거 재밌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리눅스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Q 느낌표 이후에 엔터 치고 나오시면 이렇게 다시 명령어 입력하는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완료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로컬 저장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이만큼 이거 총 5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생겼어요. 그죠?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겨났고요. 근데 얘는 좀 연한 폴더죠. 그리고 .git ignore 하는 텍스트 파일도 하나 생겨났습니다. .git 이 녀석이 우리가 git init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기본적인 초기화 상태를 만들어준 녀석이다. 근데 얘는 폴더가 연한 걸 보니 숨김 폴더겠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보기 옵션에서 숨김 폴더가 가려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걸로 체크를 해제하면 얘는 사라져요. git ignore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한 그거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냥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문제가 다 없으시면 이제 실제로 연결까지 완료가 됐고 연결한 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커밋할 때 넣지 말아줘 라고 하는 옵션 설정까지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이제 실제로 커밋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자, 개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렇게 주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원내에 계신 분들이나 공용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필수로 뭔가 커밋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뭐냐?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얘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git config 잠깐만. git config global user name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한번 쳐보면요. 자, 저처럼 뭐가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본인 게 아니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나왔다는 건 당연히 본인 걸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본인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다면 그 다른 걸 본인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결과는 다른 사람, 지금 이것도 제 거 아니거든요. 제 거는 유저네임이 이 dev CJH예요. 근데 이 유저네임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다. 다른 사람의 유저네임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저네임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git 띄고 config 띄고 대시 글로벌 띄고 user.name 띄고 쌍따옴표 그 안에 본인의 GitHub 유저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git 작업 gitbash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개인 컴퓨터는 초기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고요. 그 뒤부터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번쯤 해주시는 게 부가적인 사항들을 없앨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GitHub 커밋을 진행했다. 그것도 나랑 같은 gitbash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때는 개인 컴퓨터일지라도 이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 치면 뭐가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유저네임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바뀌어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령어를 실제로 타이핑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끄집어낸 건 화살표 위아래예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움직이다 보면 내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다시 불러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제대로 바뀐 거 확인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메일까지 확인을 해줄 겁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user.name이었던 게 user.email로 바뀔 뿐입니다. 역시 제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변경을 해줄 거고요. 변경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따옴표 열어주고 이 안에 본인 GitHub 로그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까지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안 하면 커밋이 안 되냐, 뭐가 문제가 생기냐,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공용 컴퓨터에서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거에 커밋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이 컴퓨터 자체가 이 GitHub 계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이 이렇게 gitbash 상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커밋을 해버리면 그냥 그 닉네임으로 내 레파지토리에 커밋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 거 내가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꾸 커밋이 돼버리면 곤란하겠죠? 좋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료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커밋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밋을 진행할 때 단계를 일단은 요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git 스테이터스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러면 빨간색 글씨로 .git ignore src라고 하는 녀석이 잡혀 있겠죠? 자, 이 git 스테이터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밋할 준비는 마쳤기 때문에 현재
이제 커밋하려면 이런 녀석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 커밋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git add 점 해줄 거예요. add 띄어쓰기 점입니다. 이거 한번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럼 워닝이라고 뭐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나온 이 워닝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워닝이에요. 왜냐면 .git ignore 에 대해서 초기에 세팅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워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git 스테이터스 한 번 더 쳐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빨간색이었던 녀석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new file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앞에. 이제 커밋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시면 스테이터스 상태는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커밋이 바로 되는 게 잠시만요. 혁진님 그 상황을 캡처해서 질문 채팅방에다가 보내주셔 보시겠어요?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까지 하고 나면 이제 git commit 아니지 m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던 git add 점은요, 이제 커밋할 파일들을 추려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추려놓은 파일들을 이제 올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올릴 때 너 메시지 뭐 남길래? 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커밋하고 띄어스 -m 하고 우리가 쓸 문구 적어주는 부분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는 GitHub 업로드 연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영어 둘 다 입력 가능하고요. 한글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잘 안 쳐질 수도 있어요. 한 글자씩 밀려서 화면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자,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떴죠? 자, 이제 커밋할 파일을 추려서 이 파일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메시지와 함께 올라갈지까지 우리는 정리를 해놨어요. 실제로 얘를 보내버리면 돼요. 어디로? 원격 저장소로. 자,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자, 여기서 말하는 push라는 게 이제 원격 저장소에 밀어 넣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마스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git init을 통해 만들어냈던 이 마스터를 의미를 해요. 얘는 이제 디테일한 의미로 들어가면 이제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브랜치라는 개념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마스터 계정으로 그냥 진행할 거니까.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그냥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403이라고 하는 에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403은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격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격 증명을 해주는 방법이 명령어가 있어요. 자, git remote set url origin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제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devcjh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저네임을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 레파지토리 네임도 넣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레파지토리 네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띄어쓰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셋 다음에 대시가 띄어쓰기 없이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레파지토리 네임,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여러분들의 유저네임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해당 명령어는 제가 정리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보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근데 이 상태에서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이런 게 하나 나타날 겁니다. 이 명령어에서 오타가 있었거나 뭔가 제대로 안 됐다면은 이걸 진행했을 때 같은 에러가 한 번 더 날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가 없으셨다면 저와 똑같이 이걸 진행했을 때 화면에 이런 녀석이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Sign in with your browser 이걸 클릭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창이 열리는데 얘가 그 뒤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얘는 꺼주셔도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깃배시를 들어가 보면 기프시 오리진 마스터 밑에 이러한 녀석들이 생겨나면서 업로드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혁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 캡처본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문제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쉬는 시간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잠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레파지토리에서 네, 혁진님 그 톡으로 보내주세요. 질문사항 오픈 채팅 그 오픈 톡방에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레파지토리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제 1 커밋이라고 하면서 방금 올렸던 녀석이 이렇게 업로드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itHub 업로드 방식인데 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초기 세팅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 커밋을 할 때에는 명령어 칠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git add 그 다음에 git commit 메시지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 이거 3개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커밋하는 게 끝입니다. 처음 설정할 때만 그래도 몇 가지 명령어를 좀 더 쳐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그 명령어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